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선배 중에 제일 잘생긴 선배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지금 옆에 대기 중인데 어쨌든 슬기로운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선배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바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좀 들어주세요. 예.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1학번 권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대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발표해 볼 건데 조금 주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 2, 3학년 순으로 해서 제가 여태까지 대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저는 진짜 놀기만 놀았고 2학년 때는 본격적인 진로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3학년 때는 지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네,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순차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5년 3월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과 6월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고 8월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정말 진짜 축구만 하고 술만 먹고 중간고사에 못 들어간 과목도 있고 기말고사에 못 들어간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군대를 입대한 후에 집으로 성적표가 왔는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5 만점에 1.79라는 학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어서 뭐 혼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정말 1학년 1학기는 정말 많이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군대에 갔다 와서 17년 9월에 1학년 2학기를 복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학해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중학생 대상으로 진로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중학생 인근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저희과 전공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취업 및 진로 현황에 대해서 수업을 제가 해주었고 그리고 10월과 12월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고 처음으로 토익을 응시했습니다. 근데 정말 민망한 점수죠. 200점대가 나왔고 이 점수를 보고 제가 12월에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수여하게 됐는데 이때 학점이 4.5 만점에 4.5 학점이 나왔습니다.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가 너무 상반됐는데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조금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 학점을 어떻게든 메꿔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먹더라도 수업에는 무조건 올라오고 그냥 필기 최대한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4.5 학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에는 뭐 크게 별다른 건 없었고 5월에 막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같은 거 다 참석하고 네, 기말고사 치고 네, 이때도 학점이 조금 운이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직업, 제가 갖고 싶은 직업,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직군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은행원의 꿈을 발견하게 됐고 직무에 맞는 자격증이랑 역량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투자자산 운용사라던가 신용분석사, 그 다음에 뭐 파생상품 권유 대행이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 필요하다거나 뭐 스피킹 점수가 몇 점이 필요하다거나 그 다음에 서류 심사에 합격하는 총 평점이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가 돼서 저는 은행원의 직군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체험을 하였고 10월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12월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고 10월에 정상국 교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을 그때 뵀던 거는 국제금융 및 위험관리라는 과목에서 교수님을 처음 배웠고 조금 신세계였어요. 그냥 마냥 따분하고 지루한 그런 경제학 원론이 아니라 실제로 뭐 금리를 변동시켰을 때 어떻게 변한다거나 그런 실제 흐름들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은행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로망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배우다 보니까 정말 수업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에 토익을 응시했는데 1년 사이에 300점밖에 안 늘었죠. 네, 사실 500점이라는 점수가 자랑스러운 점수는 아니에요. 누구나 공부를 조금만 했다면 한 두 달? 두 달 정도만 했다면 보통 500점은 기본으로 넘어요. 근데 네, 정말 토익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토익을 응시했을 때 500점이 나왔어요. 딱 500점이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나름 뿌듯했어요. 저는 입학을 조금 늦게 해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한 해 늦게 입학을 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저는 제 나름 토익 500점에 성취감을 느꼈었고 그로 인해서 토익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겨울방학이 돼서 기업은행 인턴십에 지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목표 기업을 설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직업에 대한 꿈을 가졌을 때는 그 같은 산업군 안에서 인턴십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학생들이 3개월 인턴십이라던가 뭐 1년, 길게는 2년짜리도 있는데 저는 3개월 동안 하는 기업은행 인턴십에 지원을 하였고 이때 서류 합격이랑 그 다음에 면접 가서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목표 기업을 설정하게 되었고 앞에 목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와 저는 기업은행을 목표 기업으로 설정했어요. 저는 국제금융 및 위험관리에서 교수님 수업을 좀 열심히 듣고 교수님 추천을 받아서 GTAB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3학년 때 학점보다는 제가 3학년 때 한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4개의 활동을 했는데 GTAB이라는 프로그램 인재 GTAB 13기 2018년 12월 26일에 시작해서 2020년 3월 약 1년간 하는 활동에 참가해야 하였고 GTAB이라는 프로그램은 해외 박람회 참가 및 수업 확대를 진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인재금융트랙 1기 이거는 작년에 처음 학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은행에 취업한 선배들이 와서 강연을 해주고 외부 강사님께서 오셔서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NCS 인적성 시험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자소서도 써보고 NCS 시험도 준비해보고 인적성 시험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고용노동부 서포터즈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청년 친화기업 서포터즈 활동을 하였고 이때 저는 중소기업 업무 홍보 및 게시글을 작성했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서도 받았고 조금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랑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 제가 직접 지원을 했었어요. 새마을금고 중앙에 6급직에 지원을 하였고 그 당시에 고졸전형이었어요. 고졸전형에 지원해서 6급직에서 서류심사 통과하고 1차, 2차 면접에서 합격하고 3차 최종 면접에 올라가서 4대1 경쟁률에서 마지막에 떨어졌는데 이때 조금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 3학년 생활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GTAB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GTAB이라는 것은 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선진형 무역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역 실무를 겸비한 맞춤형 지역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밑에 보시는 두 사진은 제가 벨기에 박람회와 베트남 식품 박람회에 나갔을 때 사진이고요. 네,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육을 하고 심화교육,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140시간의 현장 실습이라고 해외 박람회에 나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 수출 실적은 이만큼을 달성했고요. 제가 참여한 박람회는 2019년 도쿄 푸덱스 재팬 저의 첫 박람회였어요. 이 박람회는 남광식품이라는 기업이랑 나가서 4일 동안 진행된 박람회였고 세계 3대 식품 박람회로서 정말 많은 인파들이 왔었어요.
하루에 거의 한 50개 업체랑 미팅을 진행하고 밥 먹을 틈도 없이 계속해서 미팅하고 뭐 조율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조금 열정만 넘쳤던 박람회였던 것 같아요. 조금 쉴 수 있는 타이밍에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놀아가려고 했고, 조금 자제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열정이 너무 과다해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어 입장에서 꺼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일차 때 이제 로손이라는 대기업에서 제가 그때 김스낵을 가져 나갔는데, 김스낵에 관심을 가졌었고, 한 2시간 가량 부스에서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부스에서 미팅을 하면서 안에 그 당시에 해바라기 씨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해바라기 씨를 다른 걸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꾸기로 하고 로손이라는 기업과 1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박람회는 벨기에 수산식품 박람회에 나갔는데, 저희 부스가 초반에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벨기에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해산물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았어서 박람회 부스에 엄청 많은 인파들이 처음에 찾아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와서 저희 메인 뉴스에 기재를 해주겠다고 사진을 찍어갔었고, 옆에 보시는 두 번째 사진에 이쪽 편에 보시면은 저희 사진이 있습니다. 메인 뉴스에 기재가 되었었고, 세 번째로 나간 박람회는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픈 노스 아메리카인데, 이때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 기계를 가져 나갔어요. 여하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스트 컬렉터라고 네일샵에 가면은 흡진기라고 하죠. 네, 이제 먼지 같은 걸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갔었어요. 네, 이때는 코맥스라는 기업이랑 갔는데, 남학생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흡진기라는 단어를 저는 살면서 처음 들었고, 제품을 이해하는 데가 너무 어려웠어요. 동작을 어떻게 하고 어느 곳에서 사용하고 이게 어떠한 효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필터를 어떻게 갈아야 되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어요. 라스베가스가 그 당시에 엄청 더웠는데, 체감할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핸드폰을 밖에 가지고 나가면은 5분이 안 돼서 더워서 핸드폰이 꺼져요. 그 정도로 엄청 더웠는데, 그 당시에 생각보다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근데 생각보다 처음 성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박람회 3일차까지 아무것도 판매하지 못하고 흡진기를 판매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4일차에 베트남 분들이랑 이탈리아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가져갔던 샘플까지 전부 다 완판을 했어요. 네 번째 박람회는 아까 보셨던 하노이 식품박람회. 이때는 금산진생협동조합이라고 이제 홍삼을 주로 수출하고 홍삼으로 어떠한 상품들을 만드는 회사로 나갔는데, 베트남에 홍삼의 인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홍삼 캔디, 홍삼 스낵, 홍삼 젤리, 곤을 가져갔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추가 물량까지 확보를 한국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차 오전에 완판이 돼버려서 4일차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쉬었어요. 네, 강제 휴식을 당했는데, 이때가 조금 특별했던 박람회 같아요. 베트남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고, 저는 제 생각에 베트남은 상당히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박람회장에 온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소득 수준도 엄청 많이 높아졌고, 점점 선진국으로 다가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연도가 다르죠. 네, 2020년 하노이 뷰티케어 엑스포에 참가했는데, 이때는 저는 기수가 끝났지만 이제 14기의 인수인계 박람회로 박람회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부스 세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수인계 박람회를 참석했었고, 이때는 뭐 큰 성과는 없었어요. 네, 이 제품의 단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큰 성과는 없었는데 마지막 박람회라서 조금 아쉬움도 많이 남고 조금 뿌듯함도 남달랐던 박람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저의 1, 2, 3학년의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고, 이제 4학년 1학기 때는 지금 현재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3월에 이제 개강을 했을 때 이제 저는 비대면 수업이 확정이 되고 각종 대외 활동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한 대외 활동이 한 5개, 6개 정도, 그 다음에 수상 내역이 2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탈스펙, 블라인드 채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외 활동들이 좀 많아야 자기소개서를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대외 활동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을 응시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토익 점수가 755점이었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어서 스피킹 공부를 해서 스피킹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레벨 7을 받았고 4월에 중간고사를 쳤죠. 네, 중간고사를 쳤고 원래는 자격증 시험도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짐으로써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증 시험을 못 치게 됐어요. 그리고 5월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 대기 중에 있는데 네, 아직까지 졸업을 하진 않았지만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외 활동으로 DB증권의 모의 투자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안 쓰고 있겠지만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취업의 문턱에 들어설 때쯤 되면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라도 대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DB증권의 모의 투자 대회에 참가하였고 현재 638개 팀 중에서 오늘 기준으로 13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638개 팀이 각 팀당 최소 3명씩 이루어져 있고 많은 팀은 10명씩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많은 인파 중에서 지방대생은 저 혼자예요. 네, 그거에 대한 나름 자부심은 있는데 이것도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상욱 교수님을 만나서 정상욱 교수님 모든 수업을 다 따라다녔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어느 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투자대회에 참가해서 제가 성적을 한번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참가를 하였고 70개 팀까지 본선에 진출하는데 현재 13등의 위치에 있고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대학 생활을 하면서 6개월간 하는 장기로 하는 대회 활동에서 매일매일 3시 반이 되면 순위가 바뀌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눈치 싸움하고 다음날 주식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6월에는 지금 현재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서 면접 준비를 진행하고 기말고사까지 진행할 예정이에요. 4학년 2학기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로망? 예상이에요. 그래서 9월에는 지금 현재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기업에 취업을 해서 취업계를 내는 게 저희 목표이고 취업계를 내더라도 10월에 중간고사는 쳐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못 쳤다고 했던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을 응시할 계획이에요. 이제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빠르게 시작한 친구들은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떠한 자격증이 우대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증은 작년부터 이제 우대 자격증으로 선정이 되었고 많은 기업에서 지금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사를 하더라도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에 응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11월에는 신용분석사 시험을 응시할 거예요. 신용분석사도 투자자산 운용사랑 마찬가지로 지금 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의 난이도는 확실히 높은데 제가 취업을 해서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신용분석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분석사를 11월에는 꼭 취득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12월에는 기말고사를 보고 토익 스피킹 점수가 이제 만기가 다가와서 재응시를 할 계획이에요. 네. 끝으로 당부하는 말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조금 뭐 흔히 말해서 꼰대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빨리 깨우쳤으면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는 빠르게 자신의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2학년 때 찾은 게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빨리 1학년 때 자신의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신의 꿈을 찾게 되면은 그만큼 행동하는 것도 빨라지게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좀 빨리 찾아서 미래에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토익과 학점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 그 다음에 탈스펙이다, 논스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점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의 학교명은 안 보겠지만 학점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이 다가오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본 결과 학점이 곧 이제 여러분들의 성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토익이고, 그래서 서류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학점이랑 토익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부터 조금 찬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로는 관련 자격증은 준비가 필수이고 저학년 때 준비할수록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자격증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먹었지만 준비를 실질적으로 시작한 거는 4학년 때여서 조금 많이 빠듯해요. 지금 현재도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질지도 몰랐고 어차피 이 자격증 2개 그냥 4학년 때 따면 되겠지, 4학년 때 분명히 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솔직히 안 하고 있다가 4학년 때 이제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자격증을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을 한 상황인데, 저학년 때부터 조금 찬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4학년 때 남들 취업 준비한다고, 자격증 준비한다고, 토익 준비한다고 바쁠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른 거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마인드맵을 그려봤는데 제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서 저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마인드맵을 쭉 이어나가고, 단점에 대해서도 그려봤는데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한 8장 정도 나왔어요. 정말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적어보시면은 자신의 꿈을 찾는데 좀 더 편할 거예요. 자신의 꿈,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 자기랑 잘 맞는 기업, 이런 것들을 찾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그냥 한 번쯤 재미삼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학년 때 글비진이라는 수업을 듣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써보고 입사 지원서도 써봤는데 1, 2학년 때 미리 써놓게 되면은,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에 미리 써놓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로 지원하실 때 정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쓰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쓰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써보세요. 보통 뭐 띄어쓰기 포함 500자 혹은 뭐 500바이트, 1000바이트 이내에서 보통 다 쓰여지는데 저는 한 띄어쓰기 포함 500자 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써보시면은 내가 채워야 되는 활동, 그 다음에 내가 채워야 되는 학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고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훨씬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6개 정도의 대외 활동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 생각은 동의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직업은 은행원이
저의 목표이지만 정년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뭔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러므로 저는 다양한 대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탭이라는 활동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고용노동부 청년치나 기업 서포터즈도 해봤고, 뭐 중학생 대상 진로 체험도 해봤고, 좀 여러한 활동들을 해봤는데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프로그램에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술은 먹더라도 수업에는 꼭 가셔야 됩니다. 술을 먹고 학교에 안 오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제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처음에는 술 먹고 학교에 올라오면은 그 다음날 수업을 잘 못 들어요. 계속 꾸벅꾸벅 졸고 숙취 때문에 뭐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인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은 술을 조금 조절하게 되고 수업에 계속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점 관리도 되고 출석 관리도 다 돼요. 그래서 술을 먹더라도 수업은 꼭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8번째로 교수님들을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은 정상욱 교수님이 거의 뭐 저의 아버지처럼, 저의 이해 아버지처럼 저 믿고 따르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도 처음 듣는 수업이고 혹여나 재수강을 하는 뭐 선배가 있더라도 그 선배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다 알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취업시장에 이제 처음 뛰어드는 거지만 교수님들은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하셨고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셨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들 좀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수업이 조금 길어졌는데,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잘생긴 선배가 아니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이렇게 수업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네, 다음 학기에는 조금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대학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